안녕하세요. 지구촌 귀막힌 스토리 지막스 9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막스 팬클럽 회장입니다. 자칭입니다. 네, 저희는 자칭. 아직은 팬클럽이 없지만 네, 기꺼이 회장님을 맡아주시기로 한. 제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네. 네, 멀리 코네티컷에서 여기까지 방문해주신 네.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음. 지막스 팬클럽 회장, 대학교 네. 동창이기도 대학교 동창이기도 하잖아요? 하죠. 네, 그렇죠. 줄여서 회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아, 회장님. 네네. 좋아요. 아, 그게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평소에 지막스를 많이 들으시나요? 거의 매번 듣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일 늦게 나온,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만 남겨놓고 다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듣는구나. 오.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음. 살다 보면 지막스가 제 졸음 운전을 방지해주는. 그럼 지막스 말고 듣는 팟캐스트가 또 있나요? 한글로 된 팟캐스트는 없는 것 같아요. 오. 한국 팟캐스트는 워낙 많지 않으니까. 네. 미국 팟캐스트는 뭐 들어? 미국 팟캐스트는 약간 그냥 제가 아무래도 과학기술 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쪽을 듣거나 아니면은 코미디언 나와서 헛소리하는 거 듣고. 그게 제일 재밌지. 네. 지금 이렇게 이 녹음 세팅에서 이어폰 끼고 들으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엄청 좋다. 처음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 목소리 녹음된 거 못 들어요. 이거 못 들을 것 같아. 이 녹음된 거 못 들을 것 같아. 익숙해지면 들을 수 있어요. 저희도 처음 할 때는 하고 막 이랬는데 네. 금방 뭐 아니 이제 내가 편집하다 보니까 뭐 그쵸. 한 시간 녹음하면 3시간 어치 들으니까.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 뭔가 이렇게 회장님 목소리 좋다는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빨리 달아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팬클럽 가입하실 분도 연락 부탁드려요. 오, 댓글 달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모처럼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약간 몸풀기 사연으로 입풀기 사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운동기계에서, 그러니까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 같은 거에서 소모한 칼로리 1칼로리당 1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1,000원이라고 치고.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당신이 평생 동안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이 러닝머신을 뛰는 것밖에 없어요. 칼로리 측정이 가능한 헬스장 운동기구, 그러니까 일리프티컬, 실내 자전거, 로잉머신 이런 거에서 소모한 칼로리만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뭐 밖에서 그냥 혼자 달리기, 야외 러닝이나 뭐 걸은 거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측정 단위로 장난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러닝머신 켜놓기만 하고 딴짓하고 이런 거 안 되고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고 1칼로리당 1달러 무조건.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소문자 칼로리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대문자 그게 칼로리. 킬로 칼로리죠? 킬로칼로리. 네. 킬로 칼로리, 그쵸. 대문자 칼로리. 네. 소문자 칼로리는 뭐 개꿀이지. 네. 그 측정 단위 장난이 아니라는 게 그 말이야. 근데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 이걸로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일단은 안 할 것 같은 게 네. 일단은 너무 재미 없어지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은 좋은 딜일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나중에 아주 안 좋은 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인플레이션 보정이 있다. 보정이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가장 칼로리 많이 소모하신 날이 언제였어요? 지금까지 운동하시면서? 저 근데 그거 계산 방법을 잘 모르는데 네, 그냥- 1시간 만약에 뛴다고 치면은 뭐 10km를 뛴다. 제가 치면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운동할 때 생각해보면 제가 20분 러닝머신을 뛰는데 여기서 마일로 계산하니까 한 1.5마일 정도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킬로미터로는 한 3km 정도? 그러면은 한 200칼로리 정도 써요. 200. 진짜? 어. 꽤 많이 쓰네. 뛰면은 저는 이제 6마일 놓고 뛰다가 좀 숨 차면 좀 낮췄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200칼로리 정도 쓰고 일리프티컬 이거 진짜 열심히 막 빡세게 막 하면은 10분에 한 80칼로리? 90칼로리 정도? 로잉은 근데 칼로리 훨씬 많이 쓸 것 같은데 또. 근데 로잉은 근데 이제 이걸 얼마나 세게 하냐에 또 다른데. 그러니까 빡세게 하면 또. 근데 로잉이 은근히 칼로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요? 사실 뛰는 게 칼로리 소모는 내가 짱이야? 보기엔 제일 커. 왜냐면 전신을 이렇게 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전 안 할래요. 복숭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면은 네. 저는 요즘 유산소 위주로 해가지고
한 500칼로리씩은 쓰거든요. 오. 러닝머신이랑 이 일리프티컬이랑 로잉머신까지 세 개 다 하면은 500칼로리 정도 써요. 할만한데? 그러니까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1시간 열심히 하면 500칼로리 벌거든. 그럼 500불이니까. 500불이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 평생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너무 그 굴레야. 그쵸.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2년 뭐 이렇게 준다고 하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1년 계약, 2년 계약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단순 연봉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하루 100불 벌면은 연봉이 36,500불이잖아요. 하루에 200불 벌면은 7만 불 정도고 500불이면은 그러면 연봉이 15만 불, 16만 불, 7만 불 이렇게 되는 거야.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심지어 인플레이션 보정이 된다? 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걸 맨날 해야 된다. 그리고 비싼 동네에 살 필요도 없고. 그치. 그냥 허허벌판에 러닝머신 하나 있으면 되지. 시골에서 낮은 렌트 내면서 살면서. 근데 또 시골을 사는 걸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도시가 좋습니다. 그럼 미국에 살 필요도 혹시 그렇네. 없지 않을까요? 근데 뭐 미국 아니면 한국인데.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플레이션 보정이 된다면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회장님이랑. 인플레이션 보정이 된다면 너무 좋고 보정이 안 된다고 해도 그럼 고민해볼만 하지 않나. 좀 젊을 때 빡세게 땡겨놓고 하루에 막. 근데 그거는 괜찮다. 좀 무리하면 하루 2,000불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거는. 와. 근데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운동을 계속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가 이게 진짜 진심으로 이게 내 전문 직종이야. 그러면 하루 2,000칼로리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 마라톤 훈련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라톤 훈련하고 그러면 아니면 이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같이 할래? 그러니까 하루 2,000칼로리로 하루 2,000칼로리로 이제 나이 좀 젊을 마치 때 오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미 같이 오퍼 갑시다. 받았어. 한 앞으로 돈 10년만 벌어봅시다. 10년만 빡세게 땡긴 다음에 그 이후에는 쉬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건강 증진을 위한 정도만 그쵸. 벌면서 벌어놓은 돈 쓰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저 완전 설득됐어요. 저는 결정적인 건 제가 유산소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취미를 붙여야 되는데 일이 되면 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요소고 5년 한다고 하면 생각할 것 같아요. 5년까지는. 1년 한다고 하면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 같고. 다 오퍼 받은 것처럼 지금. 웃긴다. 그 유산소 운동 그 회장님은 가장 싫어하는 유산소 운동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산소 운동은 러닝이에요. 왜냐면은 역시. 제가 무릎에 문제가 무릎 생겼던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목발 짚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제 친구들 3명이서 살 때. 그때 기억이 조금 있어서 그때 무릎을 굽히지 못하는 상태로 그 뭔가 부목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꽤 오래 하지 않았나 그때? 한 3, 4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샤워할 때 너무 힘들었고 샤워할 때 일단 누워야 돼요. 시작할 때 누워서 그 굽히지 못하는 무릎을 다리를 위로 뻗고 누운 상태에서 샤워를 해야 됐던 게 아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혹시 후유증이 있나요? 그게 약간 이제는 살짝만 무릎이 이상한 것 같아도 엄청 몸을 사리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갔던 적은 없는데 불안하니까. 그때 유산소 달리기 플러스 약간의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오피스에서 조금 이상한 그 다리 꼬고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린 채로 오랫동안 앉아 있고 뭐 이런 게 조금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요새 평소에 운동은 뭘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유산소를 할 때는 달리기는 진짜 조금만 하려고 하고요. 수영, 로잉머신, 수영 진짜 못 하거든요. 그래요? 되는 대로 하고 로잉머신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천국의 계단도 천국의 계단도 무릎에 좀 힘들지 않나? 그 달리는 게 제일 안 좋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래? 이게 쿵쿵 찍으니까 그런가? 달리는 게 무릎에 진짜 하중이 많이 가가지고 정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무릎이 원래 안 좋거나. 그 몸이 공중에 떴다가 그 임팩트를 무릎에 받는 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체중인 분들이 달리기는 절대 그러니까 살 뺀다고 무작정 일단 달려보자 하면 절대 안 되고 과체중이면 일단 걷기부터 하라고 하는 게 무릎에 그렇게 무릎에 문제 있으면은 일리프티컬이 좋긴 하겠다. 일리프티컬은 그냥 엑셀 진짜 편하잖아요. 그리고 일리프티컬이 은근히 힘들게 하면은 좀 그 녹하면은 칼로리 소모도 은근히 많아요. 맞아. 달리기만큼은 안 되지만. 근데 난 일리프티컬은 하면 뭔가 좀 이상해. 약간 이렇게 내 몸이 막 약간 사지가 막 저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허공에서 막 움직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저는 제가 안 좋아하는 유산소 운동은 저는 사이클. 왜냐면은 이건 단순히 수치적인 문제인데 사이클은 진짜 힘들게 타도 칼로리가 안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오퍼를 받기에 굉장히 부적합하다. 저는 사이클은 뭔가 전신 운동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하체 위주니까 사이클은 숨 찰 때까지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뭔가 하면은 다리가 먼저 힘들지 숨이 차질 않아. 사이클로 숨차게 하려면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 왜 클럽처럼 벅짝벅짝 하면서 사이클 하면서 스피닝. 스피닝. 그거 진짜 그게 장난 아니래요. 칼로리 소모가. 그거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약간 접신하신 것처럼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근데 그 경지에 가면은 나도 막 흠뻑 빠져서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이제 사이클류를 다 잘 못하고 좀 안 좋아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어설트 바이크라고. 어설트 바이크 맞나? 그 사이클 타면서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앞으로 주먹질 하듯이. 약간 선풍기 같이 돼 있고 밑에. 맞아. 야, 이름부터 공격적이네. 원투를 하면서 어설트 바이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근력 운동하고 나서 하면은 거의 강해질 수 있다고. 저도 친구한테 들은 거지. 저도 엄두도 못 냅니다. 근데 그건 무서워서 못 하겠어. 나는 그 앞에 선풍기 달려있는 바이크는 한번 타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발로 선풍기를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돌리면은 내가 시원해. 그 바람이 나한테 오거든. 시원한데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덜덜덜덜. 나는 그렇게 단체 운동 막 하는 거는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돼가지고 거부감이 좀 있어요. 이 파워 아이. 부담스러워. 이 트레이너님이 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부담스러워. 1대1은 괜찮아요? PT는 괜찮고? 1대1은 오히려 괜찮아요. PT는 몇 번 받아봤는데 1대1은 이제 그냥 뭐. 개인적으로 친분 싸우면서 약간 잡담도 하고 물론 이제 푸시 받으면서 근데 그 단체 운동은 약간 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게 있잖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건 좀 별로 별로더라고 나는.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 막 내 거의 2배 하고 있고. 맞아. 저희 이타카 살 때 그거 뭐였죠? 그 바디 펌프? 그 바디 펌프라고 근력 운동을 유산소처럼 하는 게 있어요. 저중량 고방복을 앞에 크로스핏 같은. 크로스핏 같은데 약간 중량 놓고 벤치프레스 하듯이 하고 뭐 하는 건데 그거 하러 갔는데 저는 아무래도 초심자니까 저는 그리고 중량을 무겁게 짧게 치는 것만 해봤지 저중량 고방복으로 숨 찰 때까지 하는 건 안 해봤잖아요. 그때 그 아일랜드 피트니스에서 거기서 나름 중량을 낮춰서 했는데 저보다 훨씬 쬐깐해 보이는 여자애가 저랑 비슷한 중량을 들고 하는데 자괴감 들어가지고 에이 그런 거에서 자괴감을 느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끼면 안 되는데 느끼게 되더라고. 이런 것도 많이 해보면은 그 자괴감이 내려놔줘요. 그래 할머니랑 같은 급으로 하게 되더라고. 저도 그 비슷한 거를 최근에 하려고 원래 오늘이 일요일인데 목요일에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첫 클래스 트라이얼을 못 가고 이제 커네티컷 돌아가가지고 그 주 목요일에 처음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히트 프로그램 그런 건가요? 약간 그 심박수 모니터가 사람들이 다 달고 있고 그게 TV 모니터에 보여요. 진짜? 어머. 아니 뭐지 그 부담스러운 건? 약간 실시간으로 점수 매기는 것 같은. 남의 걸 보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자기 거 모니터 하면서 심박수를 어느 레인지 내로 맞추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하긴 그치. 그리고 보통 운동할 때 남을 볼 정신이 없죠. 네, 그렇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게 큰 체인이라서 제가 예전에 보스턴 살 때도 집 앞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했었고 저희 집 근처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서 운동을 하러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일도 바쁘고 그래서 좀 강제로 돈을 내야죠. 맞아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무료 헬스장 다닐 때는 잘 안 가게 되는데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거 끊어놓으면은 안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의지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 그래. 똑같은 시설에 하나는 공짜고 하나는 유료인데 유료를 더 열심히 가게 돼. 그럼.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거 그냥 혼자서 운동하면은 돈 버는 거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거 멤버십 취소하는 순간 또 안 가요. 맞아. 이걸 다 겪어봤지. 자,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사연. 여자 사연이니까 제이님 읽어주셔야겠네. 제가 바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룸메이트가 우리를 유해한 라돈가스에 노출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연은
평소에 MID 에어 이런 데 올라온 게 아니라 리걸 어드바이스 채널에 올라온 거예요.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제목 앞에는 앞에 가로 열고 와이오밍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우리 주 법에 따르면 그러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렇네. 저희가 뭐 법 그래, 전문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지만 말이 없잖아. 아니지만 사연이 워낙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와이오밍이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와이오밍이 미국에서 제일 인구 적은 주죠? 인구가 적은지 모르겠는데 밀도가 제일 낮은 그쵸, 걸로 엄청 알고 있어요. 넓고 맞아, 엄청 인구는 넓어요. 엄청 적고 더 무서운데요. 완전 그 시골 중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와이오밍 하면 어이구 세상에 그런데 누가 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시골입니다. 자, 26살 여자인 저는 침실이 2개인 아파트에서 19살 남자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실 하나씩을 쓴 거죠. 제 룸메이트는 오래된 전자기기들과 시계들을 모으고 있고 그것들을 자신의 침실에 보관 중입니다. 저는 사흘 전에 한 친구로부터 라돈 검출기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왜 줬을까? 라돈 검출기. 이게 라돈이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뭐 옥장판 이런 거에서 검출이 막 돼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막 음이온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는 건강기기들 있잖아. 그런 데서 음이온이랍시고 뭔가 물질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방사능이 나온 거야. 말하자면. 진짜? 그래서 그게 막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미국도 비슷하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마 땅에도 아마 라돈이 좀 있고 그리고 라돈이 제가 알기로는 그 가스레인지 가스 쓰면은 가스에 라돈이 조금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집 안전점검 하는데 라돈 검출기를 한번 스캔은 한다고 알고 있어. 근데 이제 하다가 뭐 신기하네. 뭔가 의심 사항이 생겨가지고 한번 이 친구는 사본 거죠. 친구의 집에 라돈 수치가 5피코퀴리 퍼 리터? 리터당 리터당 5피코퀴리 높게 검출되었고 지금은 조치를 취해서 1피코퀴리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검출기를 거실에서 켰고 잠시 동안의 예열 기간을 거친 후에 그 장비에서는 224피코퀴리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5피코퀴리가 네. 그 기준인 거예요. 5피코퀴리가 넘으면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오케이, 라고 하는 오케이. 기준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집에는 2피코퀴리가 아니라 224피코퀴리가 찍힌 거죠. 와. 이 피코퀴리라는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과학자님들. 과학자 복숭아와 과학자 회장님. 저는 전혀 모릅니다. 옛날에 그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그 단위가 뭐였지? 시버트였나? 시버트. 시버트? 그건 뭐야? 이게 설명해 주시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뭐야? 이게 방사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도 잘은 몰라요. 이 큐리랑 시버트랑 아마 쟤는 측정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야? 오케이. 미리 검색을 좀 해보고 올 그 걸. 찾아보시지. 저희가 원자력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그건 그렇죠. 근데 냅다. 저 원자력 공부하는 친구 중에 그 복숭아님과도 친구인 네. 친구한테 재밌는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데 원자력 핵공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실험 과목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실험이 아무튼 방사능과 네. 관련이 있었는지 그 조교님이 이렇게 목걸이 같이 이렇게 방사능 측정하는 장치를 이렇게 달고 계셨는데 네. 그 친구가 질문이 있어서 조교님을 이렇게 불렀는지 조교님 가까이 오는 순간 네. 그게 삐삐삐 울려 가까이 오는 순간 그래가지고 조교님이 더 이상 가까이 안 오시더라고. 어머. 이렇게. 얘네들은 거기에서 실험을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어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와. 네. 아니 그럼 학생들은 무슨 죄야? 젊고 건강한 죄. 네, 지금 빠르게 검색해보니까 네. 1킬리가 네. 1초에 3.7에 10의 10승 그러니까 370억 개의 원자가 붕괴되는 게 1킬이래요. 얼마나 심한 건지 그렇죠.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전혀 그냥 감이 안 오지만 안전 기준이 5피코퀴리 리터당 5피코퀴리인데 이 집의 거실에는 224피코퀴리가 찍혔다. 오케이. 엄청난 수치였다. 이게 리터당이니까 네. 사실 더 많은 거죠. 생각해보면. 그쵸. 공기 중에 떠 있는 거니까. 그쵸. 오케이. 저는 룸메이트의 방 근처에 있는 제 방에 검출기를 가져갔고 검출기의 최대 수치인 500피코퀴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출기의 측정 가능 범위가 500까지인데 500이 넘은 그걸 거지. 넘은 거지. 우리 아파트 로비에 가면 3.5피코퀴리가 찍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라듐 시계가 라돈을 방출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라돈 수치를 급증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듐 원자가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이 라돈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죠.
룸메이트가 퇴근하고 돌아온 후에 저는 그를 추궁했는데 그는 다소 당황한 듯 하더니 자신에게 약 13.5밀리퀴리의 라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캐비닛을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라듐 페인트가 담긴 씨약병, 유리병에 담긴 많은 라듐 조각들, 수많은 시계와 계측기, 그리고 그가 소련제 라듐 저울이라고 부르는 것들, 미국 육군의 오래된 라듐 디스크들, 그리고 기타 라듐이 포함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텅 트위스터다. 되게 어렵네. 라듐 하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피코퀴리 했잖아요. 네. 피코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리퀴리까지 가려면 1피코퀴리가 1000배 하면은 나노고 100만 배 하면 마이크로고 거기에 1000배를 더해야지 10억 배의 퀴리가 있는 거야. 미쳤네. 밀리퀴리 다니니까. 미쳤네. 근데 아마 얘네가 다 붕괴하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퀴리 단위 자체가 붕괴 속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아 그래? 그러면은 진짜 10억 배. 10억 배의 그 소스가 있는 거죠. 가까이 가면은 10억 배가 있는 거네. 진짜. 와우. 아파트가 어떻게 라듐에 오염되었는지 명백했고 저는 라돈이 다른 아파트들로도 스며들고 있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다른 집들로. 그는 이곳에 1년 넘게 살면서 그 수집품들을 보관해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거의 전례가 없으며 쉽게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명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명백히 이건 집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룸메이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임대 계약을 깨고 룸메이트와 그의 라듐 수집품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이 일로 폐암에 걸리면 그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다음 조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뭐 이거 댓글에 좀 어드바이스가 있었어요? 어드바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그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한데 댓글이 다 그래. 너네 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이 미국 법은 대체로 집주인이 이 세이프 리빙 엔바이러먼트를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 집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임차인이 약간 무조건으로 계약을 깰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네가 나갈 수 있을 거다. 일단 짐 챙겨갖고 나가라. 그게 가장 주된 거였고 뭐 그리고 룸메이트를 고소할 수 있긴 할 수도 있지만 이 암이라는 게 워낙 원인이 불명하잖아요. 그쵸. 암이라는 게 사실 오랜 시간 데미지가 축적돼서 맞아. 그 어느 임기점을 넘으면 딱 생겨버리는 거니까 너의 암의 원인이 그거라고 특정짓기는 사실 힘들 거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 다툼이 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암에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후속글이 하나 있었는데 조사를 나름 해봤나 봐요. 내가 이 집에 이만큼 오래 살았으니까 네. 이 정도 방사선에 노출됐을 거고 그럼 내 발병 확률이 뭐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높지는 사실은 않더라고요. 그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계산에 의하면 뭐 폐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5%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왜 폐암이죠? 그 라도나 뭐 공기중을 흡입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부 폐암이 걸리는 게 가스렌지. 담배 안 피시는 주부님들이 폐암에 걸리시는 게 가스렌지에서 오래 일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주방일 해서.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내가 방사능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몸에 먹었을 때 제일 위험한 거니까 공기 중에 잠깐 노출된 것만으로는 그렇게 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무조건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닌 게 그 체르노빌 붕괴 사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약간 죽음의 특공대를 보낸 일이 있어요. 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밸브를 잠궈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기계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쵸.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체르노빌 거기를 막 오염이 엄청나게 된 데를 들어가가지고 뭘 잠그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들 중 대부분이 장수하셨답니다. 저희 같은 다큐멘터리를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 특공대를 갔다 오셨던 분들은 장수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요? 그러면은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거죠? 그래? 저는 드라마로 봐가지고. 저도 체르노빌 그 드라마를 네. 봤거든요. 네.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드라마. 네. 거기 그러면 최초 피폭자. 최초 피폭자는 그 사람들은 이게 뻥뻥 터졌을 때 피폭 되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마 그분들은 위로 간 게 아니고 아마 밑으로 갱도를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하고 오신 거라 가지고. 그건 애초에 노출이 죽을 만큼 되지 않은. 그것도 이제 그렇네요. 계산을 해보고 이게 가능하다 싶으니까 사람도 사실 보냈겠지. 근데 그분들이 엄청난 피폭량을 받았는데 뭐 장수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최초 피폭자들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쵸.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히로시마 맞나? 후쿠시마? 후쿠시마. 히로시마는 핵폭탄이. 후쿠시마에서 피폭됐던 분은 그 체르노빌에서 피폭돼서 돌아가신 분보다 피폭량이 뭐 훨씬 더 높았대요. 그래. 진짜 너무 끔찍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런 사고가 처음이었으니까 또 계속 너무 진짜 고통스러워하는데 육아 쪽이 가족들이 계속 살려라 해가지고 계속 사람을 덮어낸다. 심폐소생을 계속 시킨 거야. 아.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분을. 살 가망이 없는데. 살 가망이 사실 없는데. 그래서 진짜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이 밀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룸메이트는? 밀덕의 일종이겠죠. 특이한 거 수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미국에 많으니까. 근데 이 수집하는 목적이 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게 뭐 시계를 위한 거라기엔 너무 많은 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상한 데 꽂힌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밀덕의 그냥 이상한 취미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룸메이트가 노출되는 라돈의 양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19살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19살 남자. 이 룸메이트는 조금 걱정이 그쵸. 되는 수준이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나노 큐리 다닐 것 같고. 그치. 피코 큐리 다니가 아닐 것 같아. 아니 그치. 왜냐면 자기가 밀리 큐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밀리 큐리를 가지고 있고 이 글쓴이의 방에 이미 500큐리가 넘었으니까 글쓴이도 사실 나노 큐리 단위를 맞았을 수 있고. 그치. 룸메이트는 뭐 그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지. 그치. 이 룸메이트는 근데 알지 않을까요? 이걸 모르고 수집할 수도 있나? 하긴 있지 뭐. 세상에 멍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딴에는 나름 잘 보관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댓글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 딴에는 나름 납으로 된 어디에 보관을 하고 어쩌고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자기 딴에는 한 거지. 실제로는 형편 없었던 거지. 그 차폐하는 그 방식이. 아니 뭐 여기 유리병에 담긴 조각들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유리병도 아마 이제 납이 포함된 유리병이고 뭐 그렇긴 할 텐데 뭐 아니랬던 거죠. 어떻게든 막 소송을 하고 싶다. 나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죄에 대해서 내가 당장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게 혹시 라돈 검출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집에서 측정하기 위해 쓴다는 얘기를? 저도 이 글 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라돈 검출기를 나한테 줬어요. 저는 아무 정보 없고. 네. 그런데 마침 내 룸메이트가 라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 글의 진위 여부에 약간 의심이 드는. 근데 그냥 이 라듐과 라돈이 어떤 형태로 방출되고 무슨 문제로,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방출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한국도 그렇고 미국, 특히 미국에서 이제 옛날 집들에는 납이 들어간 페인트를 써가지고 좀 이제 준공 연도가 오래된 집들에는 가보면은 리스 계약서에 다 이 집에는 납이 든 페인트가 사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벽을 핥지 마세요. 막 이제 이런 종류의 그런 경고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옛날 집을 지었던 방식 혹은 그 당시에 썼던 자재들 같은 거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나? 라듐이? 아니면 와이오밍 그 동네 라돈 검출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또 딱 그럴 수도 있죠. 그치. 우리는 모르지만. 나 그때 옥장판이나 무슨 매트리스 어쩌고 팔면서 우리나라에 그 라돈이 막 들어가 있는 돌침대 같은 거 아니었을까? 돌침대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막 음이온 돌침대 막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음이온이지 라듐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그게 막 논란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집에 저희 친구 문 박사님 집을 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라는 거를 검사를 다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검사 목록 중에 라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럼 개인이 라돈 검출기를 갖고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무슨 이유에서든 한번 검사를 해본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고. 마침 내가 이 비싼 라돈 검출기 샀는데 친한 친구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주는 게 사실 너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미국은 이제 싱글 하우스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가라지가 크니까 그 가라지 안에 온갖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이걸 왜 갖고 있지 싶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상한 거 수집하는 취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치. 수집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개인이 한다고? 라고 생각할 만한 뭐
장비들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고. 별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한마디로 네. 미국은 별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차고가 있다는 게 확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차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라지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미국에는 이제 차고에서 뭐든지 하니까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목공예를 하시는데 본인 차고에 목선반이랑 네. 뭐 그런 목공하는 그런 기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 집이 많아요. 그걸 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 한국에 있는 일반 아파트에는 사실 상상도 못하는 취미이고 네. 저도 사실 2017년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 제가 차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그 차고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맞아. 내가 차고가 없었으면은 비트코인 채굴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공랭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연산을 많이 하니까 열이 많이 나는데 네. 열을 발산을 시켜야 되니까 팬이 엄청 크게 돌아가요. 컴퓨터 팬이랑은 비교할 도 없이 윙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사실 못하고 집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 차고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했었는데 그 차고에서 쓰는 그럼 전기세는 어떻게? 전기세가 포함이었어요. 렌트? 그래가지고 했죠. 렌트에 포함이어가지고. 아주 스마트합니다. 네. 근데 사실 돈벌이보다는 돈벌이를 하려면 그때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이득이었어. 왜냐면 그 채굴 장비가 또 비싸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재밌어가지고 했었어요. 뭔가 이게 된다는 이 개념 자체가. 근데 이런 취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차고가 있는 환경이어서 가능했던 거고. 뭐 실제로 많은 성공한 스타트업도 그쵸. 차고에서 시작하고 밴드들도. 애플도 차고에서 시작했다고. 그렇지. 나 딱 정확히 어떤 밴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학생 때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이제 가라지에서 연주했던 그 연주하면서 대충 녹음했던 첫 앨범을 이제 레코드사에 가서 계약하고 막 이런 맞아. 이런 신화 스토리들이 많죠.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럴 순 없지. 민원 들어오지. 그치. 그런 공간이 있는 게 참 좋긴 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제가 도그워킹 다니면서 여러 집들 가라지를 많이 보잖아요. 보통 저는 이제 가라지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정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제 그 집주인 클라이언트들이 주는 디렉션이 그래요. 가라지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은 가라지를 봤는데 가라지에 차가 들어갈 공간이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다 창고야. 그게 잘 정돈된 창고든 엉망진창 창고든 그냥 대체로는 다 창고화가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 차들은 그냥 그 드라이브웨이에 세워져 있고 가라지 안은 꽉 차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가라지가 있다면 하고 싶은 취미 같은 게 있으신가요? 가라지가 있다면요. 뭔가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취미. 약간 홈 트레이닝 짐 만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놓은 분들 그렇게 많더라. 해놓은 집도 봤어요. 복숭아님은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목선반 같은 거 놓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목공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목공인데 그냥 톱질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냥 그 가구 만들고 장비로 깎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구 만드는 거? 저는 뭐 만드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은 3D 프린터? 3D 프린터도 큰 건 크니까 사실 이것도 3D 프린터로 뽑은 거거든요. 맞아. 제 마이크 스탠드도.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캐드로 찍어가지고 뽑아내면 모양대로 나오는 게. 제가 또 인스타그램 보면은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3D로 디자인을 하면은 얘를 목공으로 어느 방향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깎을 건가 그것도 계획을 해가지고 뭐 깎아내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내가 맞아요. 예, 이것도. 복숭아가 디자인해서. 이게 캐드 해가지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에서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스킬셋이 아주 화려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잡학박사야 정말. 잡다하게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이 뽑았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정도. 포닥을 하다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걸 다 해야 됩니다. 이게 포닥끼리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스위스 아미나이프다. 왜냐면은 제가 뇌 연구를 하지만 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캐드도 좀 찍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전기 회로도 조금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걸 다 코딩도 해야 되잖아. 코딩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저희 그 장비 만드는데 3D 프린터 쓸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해본 거거든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됐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포닥으로서. 근데 아무튼 이 디자인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마이크 비슷한 인터넷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보고 따라 한 거죠. 그래도 따라 했다는 것도 신기해. 그냥 아예 이거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냈다고 해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뭐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고무줄 꼬는 방식이 좀 복잡한데 저도 어디서 보고 따라한 겁니다. 예. 그래도 따라 했다고 해도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포닥을 4년 했는데
똑같이 하라고 하면은 아마 못할 잘 할 자신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네요. 연구 환경이 다르. 저는 지금 제가 있는 랩이 신생 랩이어가지고 제가 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더 다양한 스킬셋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한 3D 프린팅은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복잡한 거는 많이 안 감사합니다. 했어요. 목공이라. 주제를 약간 바꿔서 왜 나는 안 물어봐? 왜 다들 나한테 관심이 없어? 죄송합니다. 왜 내 가라지는 안 물어봐? 제이님의 가라지에는 뭘 두고 싶으신가요? 전 노래방. 노래방. 근데 노래방은 좋은데. 가라지보다 지하실이 나을까? 근데 가라지가 에코가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다 콘크리트 그건 벽이니까. 그래. 그렇지 않을까? 근데 가라지가 떨어져 있으면 확실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파트에 이렇게 껴있는 가라지 같은 경우는 좀 소음 공해가 있지 않을까? 타운홈 같은 거? 타운홈 같은 거예요. 그쵸. 타운홈은 기본적으로 안 되지. 타운홈은 지하도 안 되지. 다 옆집이랑 그쵸, 벽이 붙어 있으니까. 지하는 좀 나으려나? 지하는 좀 나을지도. 지하에 침실이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잘. 오히려? 그러게. 근데 가라지는 이제 가라지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야외니까 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수도 있겠다. 노래방이랑 홈트랑 목공 그 세 파트로 나누고 차는 밖에 되는 걸로 하죠. 우리 집은. 차 2대 다 밖에 서 있어. 주제를 살짝 바꿔서 룸메이트가 약간 이렇게 해롭거나 더러운 짓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미리. 룸메이트가 있었던 저 룸메이트와 살았던 적이 딱 한 번. 그때 교환학생 갔을 때. 1년 동안. 아니다. 그치. 한 번인데 그 1년 동안에 이제 6개월 동안에 서로 다른 룸메이트가 있었지. 그렇네. 나도 룸메이트가 더러웠었네. 제 룸메이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환학생 할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얘는 너무 깨끗한 애야. 그러니까 얘는 샤워도 맨날 해. 근데 그 수건을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에서 걸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 피부에서 깨끗한 게 아닌데 피부에서 걸레 냄새가 날 텐데.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매일 씻는 청결한 아이였다.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씻고 오면 수건이 젖으니까 그 수건을 늘 이제 2층 침대에 이렇게 걸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층 침대를 쓰고 그녀는 2층을 쓰니까 그 2층에다가 걸어놓으면 수건이 약간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1층까지 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수건인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말을 해요? 그거를 수건 바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수건은 이제 빨아도 냄새난다. 그렇지. 내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 이 친구가 수건을 막 영영 안 빨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빨아도 이미 걸레화된 수건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수건 크기가 훨씬 더 크잖아요. 네네. 한국에서 보통 쓰는 수건보다. 네네. 그래서 건조를 제대로 안 하면은 맞아. 세탁이 효과가 안 아니면 못하는 때가 맞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건조기 맞아요. 딱 열었는데 건조기 다 안 돌아가가지고 따뜻하고 습한 습한 공기가 상태. 환 상태에서 얘가 한 1시간 정도 묵은 거야. 그럼 아주 그럼 안 되지. 잘 발효된 냄새가 나죠. 맞아. 아니 그게 맞아. 진짜 그렇겠다. 왜 이제 집에 세탁기가 없는 경우에는 런더리 룸에 가서 하니까 그러면은 그 세탁실에 있는 건조기는 왜 세탁은 횟수당으로 돈을 내는데 건조기는 분당으로 돈을 낸단 말이에요. 맞아. 15분에 뭐 몇 불. 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분씩 추가하면은 몇 센트씩 올라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몇 분만 하면 건조가 다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조금 덜 하면 그런 사태가 이제 아주 촉촉하고 따뜻한 곳에서 잘 발효된 수건이. 너무 싫어. 그 친구도 그런 케이스로 수건을 계속 썩혀오고 있었던 걸까? 그러면 새 수건을 사던가 하면 3등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사는 게 빠르지. 그렇지. 그냥 사는 게 사실 쉽죠. 그리고 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예요. 다른 룸메이트는 나중에 이제 한국인 언니랑 살았는데 뭐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너무 모든 면에서. 회장님은 혹시 룸메이트가 저는 그런 경험보다 제가 약간 지저분해서 아니 이렇게 간증을. 차분하고 조용하고 저음으로 제가요. 그래서 저의 룸메이트는 저와 지저분함의 레벨이 맞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싶어하는 룸메이트들이 전 정리정돈 면에서 청결 면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그것도 자신은 없고 아무튼 정리정돈 면에서 제가 뭐 옷가지를 뭐 그냥 바닥에 내팽겨 치고 내버려 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룸메이트한테 많이 혼났나요?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청소는 그래도 제법 했지만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되었다. 청소도 안 했죠. 아이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도 제가 말을 할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진짜. 그 친구들 중에 룸메이트 했던 분이 있나요? 그 멍방에? 많죠. 그래요? 많진 않은가? 댓글 좀. 네. 생생한 증언. 누구 있지? 저랑 지막스 팬클럽 회장 경쟁하고 있는 친구가 저랑 그랬었고요. 네. 진짜? 네. 그리고 지막스 들어주고 계신 이 정변과 최저리가 다 저랑 룸메이트 했었고. 그렇군요. 네. 그러네. 그래 딱 그 지박스 3명 들어주고 있는데 그 방에서 그 셋이다. 셋이 해봤네. 그 방에 기운이 있었네. 뭔가. 그렇나 보다. 지막스의 기운이 있었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중에 한 명은 저랑 지저분함의 레벨이 비슷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조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누구인지는 비밀에 붙이는 걸로. 네. 복수님은 짐작이 되나요? 전 바로? 대충 조금 짐작이 되네요. 오케이. 복숭아님 룸메이트 얘기는 몇 번 했는데 몇 번 했었죠? 근데 사실 저도 회장님과 비슷하게 그 비슷한 저도 좀 더러웠던 축에 속해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쩌다 한번 오시면은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니 하고 한숨을 쉬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생 때는 다 근데 저희가 사실 회장님도 그렇지만 담배를 안 피시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지저분하면 진짜 더러워지거든요. 맞아. 물론 담배 피시는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 깔끔하신 분들은 그 뒷자리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저분한 친구들이 담배를 피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냄새가 그거는 진짜 신경 써서 케어하지 않으면은 그쵸. 안 없어지는 거니까. 냄새도 냄새고 그 담배 재 같은 게 막 묻어오고 연기가 좀 찌들기도 하고. 근데 흡연을 밖에서 하는데도? 밖에서 하고 와도 몸에 묻어오죠. 묻어오죠. 이런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게 묻어올 수도 있고 연기 찌든 때는 안 생기더라도. 그래가지고 사실 흡연하는 친구들 방이 제일 좀 더러웠던 것 같고. 저는 흡연하는 친구랑 룸메이트를 했던 적이 신기하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없어요. 놀러 갔던 적은 많죠. 근데 진짜 내가 담배를 너무 싫어해. 근데 흡연하는 친구랑 룸메이트가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저희 1학년 때는 랜덤으로 붙어가지고 그때는 1학년 때는 랜덤 룸메이트여서 그때 뭔가 안 맞아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2학기 때만 해도 사실 룸메이트를 바꿀 수 있어가지고 보통 합의가 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 신기하네요. 제가 딱 한 번 고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할 때 그냥 룸메이트 못 구해가지고 랜덤으로 한번 붙었었는데 그 형님과 진짜 대화 딱 5번 했거든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진짜? 중간중간에 근데 그 형님은 깔끔은 하셨는데 예능을 너무 큰 소리로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예능을 항상 보셨어. 항상 팻덧을 보고 계셨어. 팻덧 오랜만이다. 패밀리가 떴다. 그래가지고 그때를 추억하면 지금도 이효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처음에 안녕하세요 한 번 하고 나머지 4번이 형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였어요. 그 이어폰으로 듣는데도 너무 컸던 거예요? 헤드폰을 쓰셨는데 헤드폰이 차음이 잘 안 됐는지 헤드폰은 좀 잘 생각하죠. 그리고 워낙 크게 들으셔가지고 그냥 마치 제가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들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만. 좀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다 한국에서는 다 그 정도니 다행이네요. 전 교환학생 할 때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대학원생 기숙사를 신청을 해서 들어갔었고 다른 친구들은 학부생 기숙사를 그냥 신청해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구조인지를 알아서 일부러 대학원생 기숙사를 신청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학부생 기숙사는 아마 생각하시는 학부생 기숙사처럼 돼 있을 거예요. 침대 2개 이렇게 같은 방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일단 학부생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학부생 기숙사에 들어간 친구들은 자기 같은 방 쓰는 친구가 매일 남자친구를 데려온다. 내가 있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 본인이 있는데 이제 관계도 하고. 옴뇸짭짭짭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내가 나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가기 싫잖아. 나도 내 방에서 쉬고 있는데. 그렇다고 얘네한테 이제 그만 좀 해줄래?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그랬다고 합니다. 한국 기숙사에는 그런 일은 잘 한국 기숙사 일단 남녀가 웬만하면 하면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남자 기숙사에 여자가 못 들어가나요? 그 바이스버사로? 저희가 다녔던 학교에는 여자분들은 남자 기숙사에 들어오는 걸 막는 장치가 없었는데
여자 기숙사에는 그 약간 그 아. 지하철 개찰구 같은 그런 게 있었어. 철문. 아. 네. 물론 그래도 몰래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긴 하겠죠. 다들 들어갑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었죠. 미국 기숙사는 그것도 없으니까 사실. 미국 기숙사는 그냥 남녀 혼용이죠.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있어도 룸메이트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거는 한국에서 보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보고 있는데 애정행각을 한다? 뽀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손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좀 쑥스러우면. 그러니까. 어색하면서 네. 영화나 같이 볼래?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학부생 기숙사에 한번 그 친구 방에 가려고 놀러 갔다가 일단 그냥 한 층에 같은 층에 뭐 남녀 방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남자 여자를 한 방에 배정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근데 어쨌든 한 층에 그냥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야. 화장실도 그냥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은 되어 있지만 뭐 다 샤워실은 또 공용이었나? 막 이랬던 것 같아.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친구 그 기숙사 가가지고 이제 로비로 들어가서 이제 복도로 쭉 가면은 이제 양쪽에 방이 따라라라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복도를 걸어가는데 대학생 남자애가 이렇게 샤워 타월만 이제 밑에 두르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미국인가? 이게 미국인가? 자유의 나라. 대단하군 이러면서. 근데 여자애들도 막 샤워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제 긴 타올로 몸 이렇게 싸고 막 총총총총 뛰어가고 막 이래. 그래서 미국인 대단하다 이러면서. 아니 그러고 한참 대화를 기억이. 하더라고요. 저도 서서 그냥 대화도 하고. 저도 학부생 기숙사 그 대학원 할 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타월 이렇게 두르고 남자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뭐 사실 이거 긴 타올로 가리면 뭐 사실상 다 가린 거다. 그쵸. 외출복 기준으로 생각해도. 그쵸. 그래도 심리적 저항감이. 그렇긴 하죠. 자, 여러분들의 룸메이트 스토리는 어떤지 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gmaxcast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